그러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감정평가론 암기 코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론은 난이도가 투자론이나 수요공급에 비해서 많이 높지는 않지만 좀 약간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맞추셔야 되고요. 제가 목표로 하는 점수는 만점입니다. 감정평가론은 6개 나오면 6개 다, 7개 나오면 7개 다 맞추시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일단 암기 코드 첫 번째는요. 우리 부분평가라는 것과 구분평가라는 것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부분하고 구분하고 일부분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분 평가하는 경우가 부분평가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가치를 구분해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처음부터 가치 구분 이렇게 얘기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예. 괜찮아요? 예. 그렇지. 저돌적이네. 예. 자,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부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가치 구분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감정평가의 절차가 7단계가 있어요. 7단계는 다 기억하지 마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랑 마지막 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를 딱 그렇게 쳐대고요. 마지막에 결정 표시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기는 많이 쳐댔는데 어디서 기를 쳐대야 될지 모르셨던 분들은요. 감정평가의 절차에서 기를 쳐대야 됩니다. 기 딱 쳐대고 결정 표시로 끝이 나면 됩니다. 기본적 상의 확정,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자료 수집합니다. 수집된 거 검토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을 선정 적용합니다. 마지막에 결정 표시가 나와야 됩니다. 기 딱 쳐대고 결정 표시, 기 쳐대고 결정 표시가 감정평가의 절차고요. 그 중에서 1번이 보니까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에요. 기본적 확정해야 될 게 총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습니다. 8개. 이것도 암기 코드 있습니다. 기본적 확정해야 될 건 의대, 감기, 자수. 시작. 일단 사람 나옵니다. 의뢰인. 두 번째 물건 나옵니다. 대상 물건. 감이 2개 있습니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유명한 기가 2개 있습니다. 기준 시점, 기준 가치. 그리고 자수는요. 자문용역, 수수료 실비. 자문용역, 수수료 실비. 이렇게 해서 의대, 감기, 자수가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8개 중에서 암기해야 될 것들입니다. 의대, 감기, 자수.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기준 시점, 기준 가치. 자문용역, 수수료 실비. 이렇게 8가지가 기본적 상의 확정 8개입니다. 그동안 의대생이 감기 2번 걸리고 자수했던 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셨던 분들, 기본적 상의 확정 8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의대, 감기, 자수. 자, 그래서 암기 코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해보자. 가치, 구분해야지. 다시. 가치, 구분. 절차 7개 중에서 4개. 기처대, 결정 표시. 기본적 상의 확정 8개. 의대, 감기.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게 흩어져 있었으니까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제는 암기할 때 암기 코드만 따도 괜찮아. 뭐였지 하고 이게 자료가 있으니까,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수업이에요. 아시겠죠? 표정 밝게 해요. 표정 어둡게 하지 말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표정 지으면서 수업 듣지 말고 표정 밝게 하시면서 수업 들어. 좋은 수업이니까 즐겁게. 이번에는 가치 형성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암기해야 될 코드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형발가 합니다. 시작. 형발가는 뭐냐면 가치 형성이 발생한테 영향을 줘요. 발생이 가치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성, 발생, 가치 순서예요. 그래서 형발가고요. 그 다음에 형성 요인이 중요해요, 발생 요인이 중요해요? 압도적으로 형성 요인이 중요합니다. 형성 요인은 다 따라합니다. 형경 일지계로 암기합니다. 형성 요인은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 안 됩니다. 형시 일지계 아니고 형경 일지계입니다. 가치 발생 요인은 따라합니다. 유유히 발생, 유용성, 효용이라고도 합니다. 유효, 수요, 희소성, 이전성은 가치 무슨 요인이다? 발생 요인이다. 유유히는 발생이고요. 형발가, 그 다음에 형경 일지계, 유유히 발생까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유히는 발생, 형경이는 일지계, 형경, 일지계, 형발, 가, 형경, 일지계, 유유히 발생, 형발, 가, 형경, 일지계, 형발, 가, 유유히
발생. 그렇게 암기하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은요. 내부가 균형이고 외부가 적합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뭐 구성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은 균형이고 환경,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이런 것들은 적합의 원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가치 재원칙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따라합니다. 내부 균형, 외부 적합. 그래서 적합은요. 아무리 균형이라는 말로 꼬시더라도 외부면 적합의 원칙이고요. 아무리 적합이란 말로 꼬시더라도 딱 보니까 이게 내부야. 그럼 균형의 원칙이 됩니다. 자, 저를 보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은 구성 요소들끼리 적합해야 되거든. 구성 요소들끼리. 이거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적합이란 말로 여러분들 유혹하더라도 구성 요소들끼리 그럼 이건 내부거든. 외부는 균형의 원칙입니다. 자, 부동산은 주위 다른 부동산과 균형을 이루어서 입지를 해야 되거든요. 한 번 더. 부동산은 주위 환경에 있는 다른 부동산들과 균형을 잘 이루어 입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균형으로 유혹하더라도 외부 같으면 적합이고요. 아무리 적합이란 말로 여러분들을 꼬시더라도 이게 내부 같으면 균형입니다. 내부 균형, 외부 내부 균형, 외부 적합, 내부 균형, 외부 적합. 그래서 아까 거랑 같이 공부하시면 내부 균형, 외부 적합, 가치 구분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내부, 외부, 가치. 가치는 구분하고요. 내부는 균형이고요. 외부는 적합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계속합니다. 이번에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암기 코드입니다. 따라합니다. 선지표, 후계최. 먼저 하는 게 뭐죠?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 왜 하죠? 표준적 이용하고 가격의 뭐만? 수준만 구하려고요. 나중에 하는 게 뭐죠? 개별 분석이에요. 왜 하죠 이거?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구합니다. 그럼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OX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분석은 나중에 합니다. X.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 판정합니다. X. 지역 분석 가격 구할 수 있습니다. X.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밖에 몰라요. 지역 분석은 것입니다. O. 지금 여기 없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나한테? 예. 지역 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맞아요. 자, 또 OX로 대답하세요. 개별 분석은 후행합니다. O입니다, O. 대가리 치워드릴까? O입니다, O. 개별 분석은 표준적 이용 판정합니다. X. 최유효 이용 판정합니다. 개별 분석하면 가격 알 수 있습니다. O. 개별 분석은 가격 구하는 겁니다. 개별 분석은 좀 이렇게 거시적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럼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지역과 개별로 한번 얘기해봐. 지역, 개별. 나중에 해요. 개별. 먼저 해요. 지역. 표준적 이용. 지역. 최유효 이용. 개별. 가격 수준만 아는 거. 지역. 가격까지 아는 거. 개별. 미시적 분석은 개별. 거시적 분석은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만 치면 무조건 3개 다 나올 때도 있고요. 3개 중에 한두 개는 반드시 시험에 내는 게 그 유명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의 정의입니다. 좀 무조건 나옵니다. 모의고사 쳐보고 기출 문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을 시험 지문에 안 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근 지역부터 갑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이용이 동질적이며 가치 형성 요인 중 최근에 요거는 진짜 많이 바꿔서 나와요. 옛날에는 속한과 속하지 아니한을 진짜 많이 바꿔서 냈는데 최근에는 속한과 속하지 아니한은 너무 쉬우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인데 자꾸 뭐 개별 요인이나 일반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고 이용이 동질적이며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그에 반해서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동일 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무슨 관계?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하면서 무슨 지역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갖다 우리는 동일 수거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관식으로 얘기하세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이용이 동질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동일 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 그리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포함하는 지역.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것들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가로 비워놓기 문제가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 무슨 법인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법이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이거 지금 파란색 있잖아. 이거 좋은 말로 할 때 암기하소서. 아시겠어요? 원가법 뭐예요? 제조달 원가, 감가수저, 가액. 적산법은 내가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산법은요. 기기필, 임대료 이 정도라도 기억하셔야 돼. 기기필 했는데 적산법 못하잖아. 진짜 큰일 난다 진짜. 네, 여러분들 걱정돼서 그래요. I'm so sorry 합니다 진짜. 다시 제조달 원가 감가수정에서 가액 구하는 것
원가법.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 곱하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거래사례와 비교를 합니다. 뭐 합니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결국 뭐 구하는 거? 가액. 임대사례 비교법은요, 임대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임대료.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은 차이점이 딱 두 개밖에 없어. 거래사례랑 비교하는지 임대사례랑 비교하는지. 그리고 결국 가액 구하는 건지 임대료 구하는 건지.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보정이 없어요. 시작. BCG 계획,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정에 거쳐서 가액 구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래 사례와 임대 사례는 무슨 법인데? 비교법인데, 공시지가는 무슨 법이야? 기준법. 그래서 공시지가 비교법이란 말은 세상에 있는 법, 없는 법. 그런 법은 세상에 없는 법. 공시지가는 기준법, 거래 사례는 비교법, 임대사례도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번에는 수익환원법.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환원, 할인, 가액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환원법. 자, 따라해보세요.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환원, 할인, 가액.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시작. 장래, 구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수익 분석법은요, 수필만 하시면 돼요. 수필.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거거든. 작년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기초가액에다가 기대를 곱하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을 수익 분석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둘 다 필요재 경비가 나오긴 해요. 둘 다 필요한 경비가 나오긴 하는데, 기기해서 필하는 것은 적산법이고요. 수필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이 됩니다.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이고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를 곱하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단계까지 가셔야 되냐면, 그 빈칸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읽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 주관식으로 만약에 빈칸을 빵빵 비워놓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점 맞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할 것 같으면 틀려도 돼요. 주관식까지는 필요 없어. 객관식도 뭐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주관식을 어떻게 해. 근데 내가 만점 맞게 드리고 싶거든. 감정평가론에서. 그러니까 하려면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감가수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감가수정은 무엇을 시작.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어디에서? 문과에서 무엇하는 작업? 요게 그렇게 가산으로 많이 나옵니다. 가산. 여러분들, 감가란 말은 깐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다라 원가에다가 공제 주는 작업이지 절대로 더하는 작업, 가산하는 작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공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가수정이란 말이 시험에 뜨면요, 앞에 붙이지 말고 제일 끄트머리 가서 가산이 있는지 없는지, 공제 제대로 박혀 있는지 안 박혀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것도 시간 절약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계속 갑니다. 이것도 100% 나옵니다. 100%. 진짜 100% 나옵니다. 원가법 쓰는 물건 5개 얘기해봐. 그럼 여러분들은 건건항선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건건항선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이 뭐야? 또 건. 항공, 선, 소.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은요, 일산과자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괄평가고요. 살림은 인목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수원, 생각보다 과수원 많이 나옵니다.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동산입니다. 그리고 수익환원법 쓰는 물건은요, 따라합니다. 영광공기업, 전남 영광은 공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영어권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시험은 영어권만 외워놨으면 절대 안 납니다. 권으로 끝나는 모든 애들, 영업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전용측선, 이용권 등 권으로 끝나는 모든 애들이 수익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특히 요 공장재단이요. 공장재단은 일괄이란 말이 떠도, 뭐가 떠도? 일괄이란 말이 떠도 예외 없이 수익하는 법으로 간다는 거. 그럼 나머지 일괄, 공장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일괄들은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 예컨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다든지, 집합 건물을 일괄한다든지, 산림에서 산지와 임목을 일괄한다든지는 전부 다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공장재단은 일괄이란 말이 떠도 수익하는 법으로 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건건항선소는 무슨 법이라고요? 원가법. 일산과자동은 무슨 법이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영광공기업은 무슨 법이라고요? 수익환원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조달 원가는요, 건설비용에다가 부대비를 더하거든요. 뭐에다가 뭘 더한다고요? 건설비에다가 부대비를 더하는데 부대비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건설비 세 가지 항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설비 세 가지 항목. 건설비 세 가지 항목은요, 직간이입니다. 뭐라고요? 직간이. 직간이.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와 수급인의 적정 이유는 부대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 건설비에. 그래서 앞으로 신축 공사비 구할 때는요, 직접 공사비 나오면 더 해야 되고요, 간접 공사비 나오면 더 해야 되고요, 이윤 나와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직간이. 직간이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도 직간이야. 무슨 개입이 있어요? 직접 개입 있고, 간접 개입 있고, 이용 규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제조달 원가, 건설 비용, 직간이, 토지 시장 개입 방법. 직간이. 그러니까 건설 비용에도 직간이가 있고요.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방법도 직간이. 직간이 한번 외워놓으면 두 번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갑니다. 제조달 원가의 종류는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라는 게 있는데, 대체 원가는 적어도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기능적으로는 동일하거든. 그래서 암기할 때는 no waiting. 대기 없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뭐 없다? 대기 없다. 대체 원가는 기능적 감가 없다. 대체 원가는 기능적 감가 없다. 대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번에는 감가수정 방법입니다. 자, 감가수정 방법은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감가수정 방법은 내용연수법이 있고, 관찰감가법이 있고, 분해법이 있는데, 내용연수법 안에 또다시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시면 좋냐면, 유래기간분! 이렇게 암기하면 좋습니다. 감가수정 방법 시작.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감가수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감가수정 방법은 유래기간분!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법,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분해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내용연수법이 유래기라 그랬잖아요? 세팅해놓고 초기에 제일 많이 까지는 건 부동호 왼쪽 하시면 되고요. 평가금액의 순서는 그것에 반대하시면 돼요. 초기에 제일 많이 까지기로 유명한 놈이 무슨 법? 정률법. 그 다음에 정액법. 제일 적게 까지는 게 상환기금법이에요. 평가금액은 그것에 반대가 되고요. 그래서 유래기 간분할 때 벌써 유래기를 세팅해놨기 때문에 밑에 건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유래기 세팅값에서 까지는 순서, 평가금액의 순서, 부동호 왼쪽 오른쪽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적산가액 산정인데, 자, 일로 오세요. 정액법으로 적산가액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률법으로 적산가액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를 구할 때? 적산가액 구할 때 조금 다른데, 정액법으로 적산가액 구할 때는요, 제조달 원가에다가 빼나고 빼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빼나고 빼. 제조달 원가에다 뺍니다. 뭐요? 잔존가치. 나눕니다. 곱합니다. 또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적산가액이 바로 튀어나와버리거든요. 정액법 적산가액 어떻게 구한다고요? 제조달 원가에서 빼, 나, 곱, 빼 하시면 됩니다. 정액법 적산가액 어떻게 구한다고요? 제조달 원가에서 빼, 나, 곱, 빼. 항상 출발은 제조달 원가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정률법 적산가액 어떻게 구하냐면요, 제잔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제잔N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혹시 나중에 이게 암기 코드인지 모를까봐 내가 다 써놨다고 이거. 요거는 빼나고 빼로 외우세요. 요거는 제잔N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제잔N 할 때는 N승이거든, N승. 그래서 요거 좀 끝날 좀 올려주면 좋습니다. 제잔N 이렇게. 제잔N N승을 해야 되니까. 제잔N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제잔N 그러면 안 된다고. 제잔N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N승 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이번에는 수익가액 구하겠습니다. 수익가액 어떻게 구하냐면요, 가능총소득에다가 빼빼나 하시면 됩니다. 가능총소득에다가 뭐? 빼빼나. 가능총소득에다가 공시를 빼면 유효총소득이 나오거든요.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와요. 순영업소득 나오잖아요? 바로 한원으로 나눠버리면 수익가액이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가능총소득에서 일단 뭐 빼요? 공시를 빼요. 두 번째 뭐 빼요? 영업경비 빼요. 세 번째 뭐로 나누죠? 환원위로 나눕니다. 가능총소득에다가 빼빼나 하시면 됩니다. 빼빼나 하시면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수익가액이 튀어나옵니다. 좋습니까? 예. 그리고 환원위로는요, 여러분들 일로 오셔야 됩니다. 일로 오셔. 여러분들 우리가 부채 감당률이라는 공식을 진짜 많이 써먹거든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이고요. 얘가 1보다 뭐예요? 커야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감당하도 잔액이 있다. 이게 비율분석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상가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상가는 뭐를 순서대로 나누면 순, 부, 저 나눌 때 이 부가 뭘까요?
부채 감당률입니다. 이게 부채 감당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환원율을 구할 때 곱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하는 방법? 곱하는 방법. 이때 저 부대를 곱하면 돼요. 공교롭게도 가장 가운데 또 부가 나오네요. 이 부가 누굴까요? 부채 감당률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곱해야 됩니다. 상가는 순부절을 뭐 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환원율은 저 부대를 뭐 해야 됩니까? 곱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봐요. 시험에서 환원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떠요. 그러면서 저당상수 죽었어 안 죽었어? 줘요. 0.177 이렇게 줘요. 대부비율이 죽었어 안 죽였어? 줘요. 70% 이렇게 줘요. 부채 감당률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줍니다. 안 주고 순영업 부채 서비스액 2천만 원, 순영업 소득 4천만 원 이렇게 줍니다. 부채 서비스액 2천만 원에 순영업 소득 4천만 원이면 부채 감당률 얼마야? 이거 암산도 된단 말이야. 그럼 빨리 계산기 꺼내가지고 0.177 곱하기 2 곱하기 70% 때리면 환원율이 5개 중에 답이 있다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저 따라 하실 건가요? 상가는? 순부죠. 환원율은? 저부대. 자, 암기 코드니까 암기합시다. 상가는? 순부. 누가 저부대? 누가 저부대래? 상가는 순부죠. 환원율이 저부대. 환원율은 저부대를 곱하고 상가는 순부저를 나누고 상가는 순부저를 나누고 환원율은 저부대를 곱하고 환원율 저부대 나눠버리면 절대 안 난다 진짜. 상가 순부저 곱해버리면 뭐 경 나온다 경. 경 나온다고. 그러니까 상가는 조 나오고 막 그래 조 나오고 상가는 뭐요? 순부저를 나누고 환원율은 저부대를 곱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저부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론 파트는요, 나중에 이제 파란색만 한번 읽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의미도 있으니까.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제가 물으면 파란색만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표계해야지. 토지하는데 표하면 어떡해? 표계해야지. 아이고 깝깝해라. 토지. 주택은 조금 기다리세요. 주택은 좀 기다렸다가 단독주택. 표계해야지. 공동주택 공 이렇게 아우 다시 합니다. 아니야.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사인이 안 맞았거나 말이 안 통했을 뿐이야.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어. 여러분 이거 모르면 큰일 나. 토지. 표계. 주택. 아니요, 조금 기다려요. 주택은 좀 기다렸다가. 단독, 표계, 공동, 공. 그러면 결국 단독주택만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해서 공시합니까? 맞잖아.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일도 없고, 표와 개로 구분해서 공시할 일도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결국엔 5개예요. 시작. 표계, 공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암기 한번 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 개별 공시지가 하고요. 개별 주택 가격만 시군구청장이 공시를 해요. 한 번 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만 이 신청을 시군구청장한테 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암기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아까 뭐도 있었냐면 이런 개시 제외도 있었죠. 개발의 시공 제외. 개발의 시공 이런 개시 제외. 이런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청에 가서는 그러지 마요. 알겠죠? 구청에 가서는 이런 개시군구청장 그러면 뭐 아저씨한테 잡혀가요, 여러분들. 이런 개시군구청장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만 시군구청장이 공시, 시군구청장한테 이 신청.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있지. 표준지 공시지가 어디 써먹는지 가볼까? 표준지 공시가 어디 써먹어요? 개거지국. 그동안 개거지국만 하신 분 이번 기회에 개거지국 어떤 건지 여기 나와 있는 글자라도 좀 기억하자. 개별적으로 토지 가격 구할 때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 등 업무 관련.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는요. 개별 토지 가격 구하거나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 업무 관련해서 쓰이는 것이 개별 공시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가입니다. 오케이? 개별 공시가는요. 따라합니다. 과부 4대. 바보 3대 아니야. 과부 4대야. 과부 4대. 과부 4대. 부 4대. 사행료 대부료 이렇게. 자, 그럼 제가 7개를 물을 테니까 표준지, 개별 이렇게 얘기해봐. 표준지와 개별로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들 개발 부담금. 개별입니다. 지금 내 개발 부담금에 개발 붙였다고 하는 거야?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잖아. 개발 부담금. 개별. 국가 업무.
표준지. 재산세, 종부세. 개별. 과세잖아, 과세. 거래지표. 표준. 지가정보. 표준. 사용료. 개별. 개별적으로 토지 가격 구할 때. 표준. 개거지구가 가부사도 어떻게 써먹는지 알겠습니까? 이번엔 이거.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디서 조사를 하죠? 법인이 조사하는데. 근데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은 어디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합니다. 조사기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면 땅은 법인이 조사를 하고요. 주택은 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냐면 토지, 법인, 주택 이렇게 토지, 법인, 주택, 원 이렇게 베스킨 라빈스 스토리 원 이 멜로디에 그대로 토지, 법인, 주택,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헌팅 보차 같은 데 가면 젊은 친구들 이거 많이 합니다. 토지, 법인, 주택, 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아무튼 토지, 법인, 주택, 원. 자, 표준지하고 표준주택하고 같은 거, 공통적으로 공시되는 게 4개가 있어요. 4개. 따라해보세요. 용도지. 지는 2개 있어요. 용도지요. 도로상황, 지목지번. 다시, 지는 2개. 용도지요. 도로상황, 지목지번은 표준지에도 표준주택에도 둘 다 공시가 돼요. 오케이? 근데 표준지에는 없고 표준주택에만 공시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준지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거든. 표준주택은 그냥 가격. 뭐요? 그냥 가격. 표준지는요, 그 면적 및 형상이거든. 표준주택은 대지 면적 및 형상. 표준지는요, 주변 토지용 상황이거든. 표준주택은 따라합니다. 용현? 구사임? 용현이는 몇 년생임? 94년생. 자, 질문. 용현 구사임은 어디에는 없고? 표준지에는 없고, 표준주택에만 있습니다. 용현 구사임이 뭔지 얘기해봐. 용도, 연, 구, 사, 임. 그럼 내가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좀 재밌는 거 보여드려도 되나요? 하지 말까? 할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용도 지역은요, 표준지에도 있고 표준주택에도 있어요. 뭐는요? 용도 지역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용도 지역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왠지. 근데 여기 읽어봐요. 용도는요, 표준지에는 없어요. 표준주택에만 있어요. 몰라? 용도지 할 때 용은요, 용도 지역이야. 용현 구사임 할 때 용은요, 용도야. 그럼 용도 지역은 어디에 있는데? 둘 다에 있는데, 용도는 어디에만 있다? 표준 주택에만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처럼 드리는 암기 코드였습니다. 암기 코드 많이 보시면요, 머릿속에 정리가 명확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감정평가로는 제가 너무 좀 중요해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파란색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표시하는 부분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9번. 두 번째는요, 파란색만 읽을까요? 절차입니다. 그리고 기본적 상황 확정 8개 시작. 오케이. 같이 형성 과정 일단 순서부터 시작. 압도적으로 형성률이 중요하니까 시작. 현경일찍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해요? 유유히 발생. 이렇게. 쌤, 유유히 발생이 아니고 유유히 발생인데, 네, 살짝 했어. 유유히 발생. 이렇게. 유유히 발생. 유유히 발생. 이렇게. 요거요. 요거. 내부 균형, 외부 적합. 요거는요. 선지표. 요거는요. 요게 제 인근 지역입니다. 유사 지역입니다. 동일 주거권입니다. 오케이. 요런 거 정말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원가법 시작. 적산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오케이.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공시지가는 기준법이라 그랬죠. 기준법 시작. 수익환원법 중요합니다.
수익분석법입니다. 감가수정입니다. 오케이. 원가법 쓰는 물건 5개 시작. 건설기기 할 때 기계 기구류 넣어서 기하시면 좋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 5개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가면 과자동이 있습니다. 수익하는 법. 전남 영광은 공기업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제주도 원가는요. 건설의 직간이. 한 번 더. 건설의 직간이. 대체 원가는 기능적 원가가 없죠. 시작. 되게 없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감가 수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감가 수정 방법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유력기 세팅하시고 까지는 순서는 왼쪽, 평가 금액의 순서는 오른쪽이 됩니다. 정액법으로 적산가액 구할 때는 제조달원가에서 시작. 빼나 곱빼입니다. 정률법으로 적산가액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제자낸 하시면 됩니다. 수익가액을 구할 때는 가능총소득에 더 많다고요? 빼납니다. 환원이율을 구할 때는 뭐로 한다고요? 상가는 순부지였는데 환원이율은 저부됩니다. 토지는 주택 중은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은 공 이렇게 합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 시군구청장이 공시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는 건 딱 2개 있습니다. 뭐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그래서 어떻게 한계로 했다? 개 시군구청장 이렇게. 표준지 공시가 써먹는 곳 4군데 시작. 정말 못 사는 나라 개거지국 암기하시면 되고요. 개별 공시가 써먹는 거 3가지 시작. 과부 사대 하시면 됩니다. 토지는 주택은 토지 주택 이렇게 표준지하고 표준주택에 공통적으로 공시되는 사항이 4가지 있습니다. 일단 3가지로 암기합시다. 뭐요? 용도지 하시고 지는 지목도 있고 지번도 있고 용도지역 도로상황 지목, 지번은요, 표준지, 표준주택 공통적으로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특히 이놈은요, 표준지에는 없고, 표준주택에만 있는 거 5가지 있었습니다. 시작. 용년, 구사임. 용이 뭐죠? 용도입니다. 용도지역은 둘 다입니다. 용도입니다. 연, 구, 사, 임.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암기 코드 특강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5반 수업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또 적당할 때 또 좋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것들이 있으면요. 그렇게 한 주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일단 아무 계획은 없으니까요. 저도 좀 한 주는 쉬고 싶네. 그래서 한 주 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 주는 좀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암기 코드 자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하루에 한 번 보면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휴대폰에 이걸 몇 장 4P밖에 안 되니까 찍어 놓고 이렇게 보면 참 좋은데. 예. 밤에 잠 안 와서 뒤척이지 말고 수험생이 잠 안 온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뒤척이지 말고 요거 보다가 잠이 들고 일어났더니만 요게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